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의 오나래입니다. 이번 주 3시간 동안은 1학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3개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부터 2학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와 확률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 그 상황을 관찰을 하고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들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을 하셔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 다시 말해서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패턴은 이렇습니다. 찾는데 빠짐없이 찾는다. 그 다음에 겹치는 것이 있다면 뺀다. 예, 경우의 수를 찾는 패턴은 다한 것 같다. 빠짐없이 찾는다. 빠짐없이 샌다. 겹치는 것이 없도록 센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문제를 읽고서 상상을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답지에 나와있는 수보다 조금 적다 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걸 더 찾아내서 구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답을 구했는데 답지에 나와있는 수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겹치는 걸 찾은 거야. 숨어 있어서 모양이 다른 것처럼 숨어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그런 경우를 2번, 3번 막 센 거예요. 그래서 답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거, 겹치게 센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빼주시면 정답과 일치한 답을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빠짐없이 센다, 겹치는 것이 없도록 센다.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경우의 수의 성취 기준을 보시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하고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합의 법칙, 당연히 더하기 연산이 들어가게, 덧셈 연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구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를 다 구해가지고 차례차례 더하시면 된다. 자, 곱의 법칙은 당연히 곱셈 연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냐? 동시에 그리고 또는 세트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실 때는 곱의 법칙을 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에는 곱의 법칙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합의 법칙은 저 뒤에 가서 좀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곱의 법칙이 훨씬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교과서를 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담았고, 좀 이렇게 풀이가 나와 있는 예제 같은 것들 풀이를 좀 삭제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교과서 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구성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해당하는 문제마다 쫓아오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좀 볼게요. 어떤 학생이 뭘 입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시면 왼쪽에는 티셔츠 상의가 있고요. 그쵸? 오른쪽에는 하의가 있어요. 자, 옷을 골라서 입는 상황인데 상의도 골라야 하고 하의도 골라야 하고 수학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합의 법칙인가 곱의 법칙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곱의 법칙이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티셔츠를 고르는 행위와 바지를 고르는 행위가 이게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합으로 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티셔츠만 입거나 바지만 입고 밖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잡혀가죠. 이제 경찰 출동합니다. 얘는 곱의 법칙에 해당하는 문제가 된다. 중학교 수준에서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 옷을 고를 거예요. 상의 중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패턴이 3개가 있잖아요.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3개 중에 하나 고민해가지고 정하시면 돼요. 자, 하의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입지 고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골라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얘네가 당연히 세트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3과 여기서 구한 3을 곱해가지고 구하시는 거예요. 그쵸? 얘가 9가지가 될 것이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시고 얘가 합의 법칙인가 곱의 법칙인가 따로따로 일어나야 되는 일인가 동시에 세트로 일어나야 되는 일인가 파악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합의 법칙, 일반적으로 두 사건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이것이 합의 법칙이 된다.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보시면은 교과서에는 좀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1에서부터 20까지가 전체 집합이 됩니다. 여기에서 4의 배수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라고 하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4가 있고 8이 있고 12가 있고 16이 있고 20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7의 배수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집합 B라고 하겠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7이 있고 14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언뜻 보아도 겹치는 원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그냥 더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더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좀 겹치는 게 발생했다. 그럼 그걸 제외하고 교집합을 한번 빼고 구해주시면 되죠. 지금은 4의 배수, 7의 배수 더하게 되면은 다 해서 7개가 되더라. 괜찮으시죠? 5 더하기 2 해가지고 7개다. 이게 이제 합의 법칙에 나와 있는, 자, 올라가 볼게요. 다시 합의 법칙에 보시면은 A가 일어나는 경우, B가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가 되냐?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숫자의 개수가요. 이 숫자가 보시면은 4의 배수인 게 있고 7의 배수인 게 있는데 이게 이 숫자가 4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도 되고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x와 y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자, 우리가 정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양의 정수와 자연수죠. 그 다음에 영과 음의 정수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여기서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0을 포함해서 자연수까지 x, y를 그렇다고 치자. 자, x 플러스 y는 3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음수는 아니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보통 0이면 그대로 있고 자연수면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눠봐야 돼. 경우의 수를. 첫 번째 x 더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0인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예. 0이나 자연수 두 개를 골라가지고 더한 거기 때문에 최소 0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x 플러스 y가 1인 경우 있을 수 있고요. x 플러스 y가 2인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x 플러스 y가 3인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들을, 개수들을 다 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구했으면 그것을 곱할 것인가 더할 것인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x 더하기 y가 0도 되고 1도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0이면 0이고 1이면 1이지 이 숫자가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동시에 막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구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다. 괜찮으시죠? 지금 곱의 법칙을 만나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x 더하기 y가 0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는 그거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네. 그쵸? x도 0이고 y도 0인 이런 케이스밖에 없어요. 한 가지. 괜찮으시죠? 한 가지. 한 가지. 자, 이번엔 x 더하기 y가 1이다. x가 0이고 y가 1인 거야. 괜찮으시죠? x가 1이고 y가 0인 거야. 다른 케이스 있나요? 없어요. 두 가지. 두 가지구나. 두 가지. 자, 이번엔 x 더하기 y가 2다. 얘는 좀 경우가 많을 것 같아. 0이고 2인 경우. 괜찮으시죠? 키울게요. 1이고 1인 경우. 또는 2이고 0인 경우. 총 세 가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x 더하기 y가 3인 경우 있을 수 있죠. 0인 경우, 3인 경우, 1이고 2인 경우. 맞나요? 예. 2이고 1인 경우, 3이고 0인 경우 총 4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는 총 10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3번. 혜린의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음악, 미술, 체육 활동들을 나타냈는데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래요. 여기 지금 총 몇 개가 있는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는 9개가 돼요. 이게 무슨 문제라고. 그런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얘가 지금 강조를 했어요. 음악과 미술과 체육 활동을 나타낸 거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겠냐는 거야. 음악으로 한정 짓게 되면 당연히 3가지가 있겠죠. 그래요? 자, 이번에는 내가 미술하고 싶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체육을 하고 싶다.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겠냐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더할 것인지 곱할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굳이 그쵸?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해볼게요. 얘가 지금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중에 하나만 얘네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동시에 세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당연히 더해가지고 구하셔야 된다. 더하면 아까 우리가 구한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걸 내지도 않을 거지만 서술형 평가에 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답이 나와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합의 법칙을 이해하기에는 적당한 예시인 것 같아서 출제하시는 분이, 교과서 집필하시는 분이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합의 법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곱의 법칙이에요. 자, 곱의 법칙.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연산이, 이제 곱하기 연산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얘네가 잇따라, 저는 잇따라 보다는 동시에 또는 세트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해야 된대요. 곱해야 된다. 이것을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렇구나. 말씀드렸다시피 합의 법칙보다는 곱의 법칙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앞으로 거의 이제 습관처럼 쓰시게 될 거예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소설책 5권과 시집 4권이 있어요. 소설책, 시집을 한 권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당연해요. 그쵸? 소설책과 시집을 한 권씩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소설책 고르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소설책이 5개 있다고 했거든요. 이 중에 뭐 읽지 고민해가지고 선택하는 케이스가 5가지가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시집이 4권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골라서 읽지 고민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된다? 4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소설책도 고르고 시집도 고르고 세트로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중학교 때 아마 이런 거 해결하실 때 수형도라고 해가지고 풀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소설책 5권을 각각 A, B, C, D, E라고 하고 시집을 뭐라고 할까요? X, Y, G라고 할까요? 그러면 소설책을 만약에 A를 골랐다. 그리고 나서 시집을 어떤 걸 고를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쵸? 자, 소설책을 B를 골랐다. 시집은 어떤 걸 고르지? 소설책을 C를 골랐다. 시집은 어떤 걸 고르지? 각각 A, B, C, D, E에 대해서 각각을 이제 다시 추가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3가지씩 존재하고, 그쵸? 얘가 이제 D에 대해서도 E에 대해서도 모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씩 5세트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안 된다, 그쵸?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 X, Y, G, W 이렇게 할게요. 신나서 풀었는데 잘못됐죠? 3가지가 아니라 4가지. 4가지씩 5세트가 나오기 때문에 4, 5, 20 이렇게 고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 확률 통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 뭐야 왜 곱해? 왜 20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5 곱하기 4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가지고 곱의 법칙에 대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녹록지 않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보세요. 곱의 법칙이 무언가 나는 좀 이해를 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뭘 구하래요? 뭐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무슨 얘기지? 약간 긴장이 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요. 펜이 조금 두꺼워서 바꾸고 가겠습니다. 설정을 잘못했나 봐. 자, 72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게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얘를 정 안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노가다 이런 표현 하죠. 막 이제 여러 가지 구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6 있고 8, 9, 12 괜찮으세요? 그 다음 뭐가 있죠? 18, 24, 36, 72 총 몇 개지? 지금 셋 12개예요. 얘가 빠짐없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실수로 꼭 이제 하나씩 빼먹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얘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경우에 일일이 구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요.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얘를 분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72를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72의 약수들을 살펴보시면요. 당연한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소인수 분해를 왜 하라고 하느냐. 72 소인수 분해하시면 얘가 2가 3개, 3이 2개 들어있거든요. 약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약수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와서 72를 나눠보면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이 72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제가 구해놓은 것들 중에서 임의로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9 가지고 와서 나누잖아요. 8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36 가지고 와서 나누면 2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약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2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돼. 그러려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72가 가지고 있는 요런 인수들 있잖아요. 이런 소인수들 2가 3개, 3이 2개 이것을 넘어서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72가 2가 3개라고 했는데 16 언뜻 봐서는 될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안 돼요. 왜냐면 2가 3개, 2가 4개 들었잖아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2가 남아서 분수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72의 양의 약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얘를 만약에 72의 약수를 찾아라 그랬는데 5로 나눠볼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딱 봐도 아니라고. 왜? 72가 5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괜찮으세요? 계속 가볼게요. 72의 약수라고 했는데 2가 2개, 오케이. 요건 좋았어. 근데 3이 3개나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도 2가 3개, 3이 2개였기 때문에 72가 요거는 괜찮은데 약분이 다 되는데 얘가 분모에 하나가 남잖아요. 약수라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감을 잡으셨어요? 자, 가볼게요. 72의 양의 약수들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뭘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2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2를 1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2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3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2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2가 0개, 뭐야 이게 1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괜찮으세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3을 물론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고 3이 1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눈치채셨어요? 자, 가볼게요. 얘는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 딱 봐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신 분들 괜찮아요. 왜냐면 최상위권 학생들 아니면 기억 못해요. 1학년 때 배운 이런 내용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따라와 보세요. 자, 양의 약수다 하게 되면 72의 약수가 되려면 2가 최대 3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가 2개여도 되고 1개여도 되고 2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야. 2에 대해서 2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4가지. 자, 이번에 3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이 최대 몇 개 있을 수 있냐면 2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숫자는 72의 양의 약수는 3을 최대 2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1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 2개는 세트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2도 가지고 있고 3도 가지고 있고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 2에 해당하는 거 4가지, 3에 해당하는 거 3가지, 총 12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선생님 더 좋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숫자 작을 때 얘기고 숫자가 커지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첫 번째 단계 소인수 분해를 꼼꼼히 한다. 첫 번째 단계 소인수 분해를 꼼꼼히 하시고요. 여기 지금 얘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거 2의 세제곱 2가 포인트가 아니고 3이 세제곱이 포인트예요. 몇 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3의 제곱 얘가 포인트가 된다. 3을 몇 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야. 지금 2의 m제곱, 3의 n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면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얘가 그거잖아. 3에서 나온 게 이제 4가 되고 맥시멈 3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개, 2개, 1개 없을 수도 있어서 4개. 이 얘기예요. 그쵸? 맥시멈 2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개나 1개나 0개 해서 경우의 수가 3개가 되죠. 그래서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를 굳이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런 공식 넣을 자리 있으시면 머리에 그냥 문제나 하나 더 풀어보세요. 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문제집이 없다 하시면 1학년 때 공부했던 문제집 다 버려서 없다 하시면 그냥 이 문제만 반복적으로 일요일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씩 또는 월요일날 학교 와서 시간 될 때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 얘는 오래 가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화면을 멈춰 주시고요.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개니까 한 5분 정도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켜서 풀이와 답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48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첫 번째 단계 뭘 하라 그랬어요? 소인수 분해하라고. 소인수 분해하세요. 6, 8에 48. 16 곱하기 3이네요. 2가 4개 있고 3이 1개 있어요. 결정 났어. 5, 2, 10 해가지고 10개라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48의 약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숫자들로 48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48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만 구성이 돼야 해요. 2를 맥시멈 4개까지 가지고 있어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쵸? 또는 3개나 그래요? 2개나 1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1인 거거든요. 그냥 당연히 약수가 되죠. 마찬가지로 3도 1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을 1개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이세요? 2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3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그래서 5, 2, 10, 10가지가 된다고요. 괜찮을까? 자, 108에 대해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 마찬가지로 얘가 36 곱하기 3이에요. 2가 2개고요. 3이 3개예요. 요거를 여담인데요.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108을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2가 2개, 3이 3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이제 충분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48 같은 경우에도 6, 8에 48 하면 이제 2가 3개, 2가 1개 가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108, 36 곱하기 3이거든요. 여기 9가 있으니까 3이 3개, 2가 4, 9, 36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거야. 자, 120 가볼까요? 120은 12 곱하기 10 그쵸.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12 곱하기 10이니까 2가 3개 들었네. 괜찮아요? 3이 1개, 5가 1개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걸 굳이 이렇게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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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3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거. 소인수 분해가 끝났으니까 자 이제 약수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따져볼게요. 2가 2개 들었잖아요. 108로 오셔. 2가 2개 들었어.
맥시멈 2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2개. 최대 2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1개, 0개. 3에 대해서 3은 3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는 2개, 1개, 0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3가지, 3에 대해서는 4가지.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가지가 된다. 이걸 습관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소인수분해 한 것만 보고도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시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자 120으로 가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3가지나 있네요.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2에 대해서는 맥시멈 3개. 아이고. 2개, 1개, 0개. 4가지, 그쵸? 이번에는 3에 대해서는 1가지 또는 0가지. 2가지. 3은 맥시멈 1개 또는 0개. 5도 맥시멈 1개 또는 0개. 그럼 얘가 2는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3은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5도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러니 얘가 4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16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면 한번 해보세요. 요거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요거 중에 하나 선택하고 요거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곱해보세요. 2, 3은 6이거든요. 120의 약수 맞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좀 더 심화된 과정으로 가시면은 그 모든 양의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과제가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외에 그것 외에 이제 알아와 하는 거 알아오시면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제가 나갑니다. 첫 번째 과제예요. 자, 예제 2번과 문제 5번에 대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 말고요.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구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문제까지 풀어오시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고 공식화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까지만 가셔도 돼요. 문제집에 보면 공식 다 나와 있어요. 여하튼 공식화까지 가시면 더 좋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 2번 문제 5번 풀어오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할 때 몇 개의 항이 생기는지를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요것도 출제되는 유형이 2가지인데요. 몇 개의 항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몇 종류의 항이 생기는지. 근데 요건 2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몇 개의 항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이 전개를 물론 다 해도 돼요. 아까처럼 전개를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9개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예요. 9개. 자, 전개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앞에 있는 요 가로에 해당하는 요것들과 뒤에 가로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곱한다고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얘를 다른 상황으로 바꾸시면요. 주머니 속에다가 A, B, C 2개를 넣는 거, 3개를 넣는 거야. 이쪽 주머니에다가는 X, Y, G를 넣는 거야. 손을 넣어가지고 아무거나 하나의 문자를 꺼내요.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 A를 꺼내고 이쪽에서 Y를 꺼낸다. 2개를 곱하면 뭐가 돼요? A, Y가 돼요. 또 하나, 이쪽에서 우리가 이쪽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문자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래요? 이쪽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문자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리고 전개를 해서 곱할 거니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세트로 해야 되는 거죠. 곱할 거잖아요. 곱하세요. 총 9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정리를 해봅시다. 자, A, B, C가 있고 X, Y, G가 있어요. 얘네들을 전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A의 입장에서 보시면 X랑도 만나고 Y랑도 만나고 G랑도 만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3개의 항이 나와요. B의 입장, C의 입장도 모두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가 기억이 나셔야 되냐면 어지러워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괜찮으세요? A의 입장에서 보시면 X랑도 Y랑도 G랑도 만나고, B의 입장에서도 X랑도 Y랑도 G랑도 만나, C의 입장에서도 X랑 Y랑 G랑.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가로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문자들이 3개, 이쪽 가로에서 꺼낼 수 있는 문자들이 3개. 곱해가 다 이제 꺼내가지고 곱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얘네가 이게 왜 이래? 미안해요. 단독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세트로 벌어진다. 총 9가지다. 선생님, 저는 몰라요. 하시면 전개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총 9개.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제가 보니까 12가지가 나와요. 감 잡으셨나요? 자, 얘를 우리가 전개할 때 막 한꺼번에 전개하시는 분들은 보통 없어요. 전개를 할 때 이렇게 전개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차근차근 다 전개하지. 항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PQR이랑 만나도록 전개를 하실 거잖아요. 아까 항이 몇 개 나온다 그랬는데 4개. 근데 뒤에 있는 3개의 항들이랑 다시 순서대로 다 곱한다고요. 12개가 나와요. 자, 곱의 법칙의 입장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요 가로에서 꺼낼 수 있는 문자가 2가지. 그쵸? 요 괄호에서 꺼낼 수 있는 문자가 2가지.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게 3가지. 꺼내서 그냥 가만히 두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곱할 거잖아요. 막 쌍쌍이 곱할 거라서 세트로 동시에 마구 곱할 거니까 12가지가 되겠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제 확인 문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우리가 곱의 법칙이나 합의 법칙,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의 얘기들이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풀 수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2문제, 오랜만에 보는 유형이니까 화면 멈춰 놓으시고 5분 정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혼자 풀기 어렵다 하시면 바로 풀어드릴게요. 1번,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리의 수는 100의 자리는 3의 배수, 10의 자리는 홀수, 1의 자리는 소수. 세 자리 자연수를 채워 넣어야 되나 봐요. 그쵸? 미안해요. 자, 세 자리 자연수를 채워 넣을 건데, 세 자리 자연수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풀어요. 칸을 3개 만들어요. 자, 100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3의 배수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3의 배수. 3, 6, 9, 12, 15 막 쑤셔 넣는 게 아니죠. 3이나 6이나 9만 넣을 수 있어요. 3이나 6이나 9. 몇 가지? 3가지.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홀수래요. 1, 3, 5, 7, 9. 몇 가지? 5가지. 감 잡았니? 마지막 1의 자리의 수는 소수인 거. 소수 뭐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2, 3, 5, 7, 11, 13, 17, 19, 23, 29 이런 아이들, 30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자리인 것만 1의 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2, 3, 5, 7 총 4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얘가 60가지가 된다. 괜찮으시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보시면 이런 문제가 널리고 널렸어요. 그 다음 뭐 짝수인 거 비슷한 거, 뭐 짝수인 거,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인 거, 뭐 홀수인 거, 뭐 4의 배수인 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추가가 되는데, 혹시 이제 문제집 있으면 가져다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중요한 조건이 나왔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고 싶대요. 겹치지 않게 하고 싶대. 세 자리 자연수 만들고 싶대. 이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일단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또 3칸을 그리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다른 단서 없고 5의 배수를 만들려고 도대체 5의 배수가 어떠한 특징들이 있길래 해가지고 찾아봤어. 5의 배수를 찾아봤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20, 25, 30, 35, 40.
아무리 우리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오의 배수가 갖는 특징 정도는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색칠해 볼게요. 끝자리가 다 5인 거야. 그쵸? 아니면 아시죠? 0인 거예요. 자,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맨 끝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개밖에 없어요. 뭐랑 뭐? 0이랑 5. 그쵸?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0이랑 5, 0도 쑤셔넣고 5도 쑤셔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0이 들어가거나 5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래요? 말을 바꿔서 물어볼게요. 0과 5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합의 법칙.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래서 답지에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2가지로 나누어서 나오고 마지막에 이 2가지 경우를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몇 가지 해서 더해요. 그럼 우리 초보자들은 혼란스럽다고요. 선생님 왜 어떤 경우엔 곱하고 어떤 경우엔 더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정리. 5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끝자리에 넣을 수 있는 아이들이 5나 0이에요. 근데 5도 넣고 0도 넣고 동시에 쑤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0을 넣거나 5를 넣거나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괜찮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더하셔야 된다. 됐다. 0을 넣거나 5를 넣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도 초보자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되죠. 1의 자리에는 0을 넣었어요. 픽스가 되었어요. 끝났고요. 그럼 나머지 숫자들이 뭐가 남았냐면 1, 2, 3, 4, 5. 왜 중요하니?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0은 넣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가 넣으세요. 몇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 한 4를 넣었다고 치는 거야. 그럼 이제 숫자가 몇 개 남았어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4개 남았으니까 4개 중에 하나를 꺼내서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좀 헷갈린다, 그쵸? 이런 걸 무언가를 하나를 이제 넣는 거죠. 4가지. 그래서 5, 4, 20. 괜찮으시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집중하셔야 돼. 끝자리에다가 5를 넣었어요. 여기는 픽스예요. 그럼 남아있는 숫자들이 뭐가 되냐? 0, 1, 2, 3, 4가 되는데 눈치채셨죠? 우리가 3자리 자연수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자리에다가 100의 자리에다가 넣을 수 없는 숫자가 있어요. 뭐요? 그렇지. 0은 넣을 수가 없지. 0을 넣는 순간 이게 사라지면서 2자리 숫자가 되잖아요. 0은 넣을 수가 없어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여기에다 넣습니다. 4가지. 하나를 넣었다고 치세요. 하나를 넣은 거야. 1 이런 걸 넣었다고 치는 거야.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았냐면 4개가 남은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골라서 또 넣으세요. 그렇구나. 16가지가 된다. 아까랑은 달라요. 그쵸? 아까는 0을 1의 자리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숫자가 1, 2, 3, 4, 5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넣고 5가지. 남아있는 4개 중에 하나를 또 넣고 4가지. 지금은 맨 끝,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감안해서 16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20가지, 16가지 더하면은 36가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별게 아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위권, 하위권, 그러니까 수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거나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지나간 걸 잊어버린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유형일 수 있다. 특히나 확인 문제 2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제가 봤을 때 중요해요. 이런 개념들이 간혹 가다가 수능에도 연관 지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 요거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는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면은 요거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과제방을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연습장에 쭉 푼 다음에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오늘 수업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순열 갈 거예요. 순열, 그 다음 시간 조합. 책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